자, 이제 마지막 벡터 단원인데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우리 공통수학 2 할 때도 나왔거든, 그지? 그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우리 뭐 직선 방정식 배우고 또 원방정식 배우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기하에서 벡터 단원에서도 직선이라는 놈을 방정식을 세울 건데 그냥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뭐 직선 방정식 뭐 한 점 좌표 기울기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걸 세우는 게 아니고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직선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좌표 평면부터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우리가 보통 직선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가장 기본 이거잖아. 좌표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을 탁 찍어. 그럼 그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야, 뭐 마이너스 2,2다. 그럼 요 점을 지나고 점 A 뭐 마이너스 2,2를 지나고 보통 기울기가 많이 주어지지, 그지? 뭐 기울기가 2인 직선 방정식을 구하시오. 요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요 점을 지나. 근데 이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2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기울기 2인 직선은 딱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걸 우리는 보통 뭐 y는 기울기 2, 뭐 x-x1 더하기 y1 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웠단 말이야. 자,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벡터를 사용해서 한번 직선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요 점을 지나 좌표가 나와 있어. 근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 기울기가 2로 정해져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 점, 어쨌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로 정해져 있을 때 이 직선과 요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하나 정합시다. 그러면 요 직선과 평행한 벡터는 몇 개 있냐? 무수히 많죠, 그죠? 얘랑 평행한 벡터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지? 그럼 얘랑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는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벡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딱 정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예를 들어서 뭐 시점을 원점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어떤 평행한 벡터를 이렇게 하나 정했어. 기울기가 2인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자, 그럼 이때 이제 이 벡터를 하나 정했을 때 이 벡터의 종점을 나타내는 성분을 뭔가 하나 정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2짜리인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1,2라는 놈을 위치 벡터로 하는 벡터를 하나 정해주면은 요 기울기가 소위 말하는 x증가량 y증가량 1분의 2거니까, 그지? 자, 그럼 여기서 a점 마이너스 2,2를 지나면서 요 벡터와 평행한 이 직선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냐? 결국 이 직선 방정식을 세우란 얘기는 요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건데 그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세우는 게 직선 방정식 세우는 거란 말이야. 소위 말하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요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이용해서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요 점을 지나요. 요 벡터와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이때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x, y,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벡터의 관계로. 자, 여기서 알고 있는 벡터의 성질은 요 직선에서 A점과 그 직선 위에 임의한 점, 뭐 P라고 찍을까? 요 두 점을 이은 요 벡터와 미리 정해놓은 요 벡터는 서로 평행 관계니까, 그죠? 벡터의 평행은 벡터 AP가
미리 정해놓은 벡터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U라고 많이 씁니다.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다. 전문용어로 방향 벡터라고 하는데 요 방향 벡터 U 벡터와 평행이다. 서로 실수배 관계다. 근데 이게 몇 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지? 벡터 방향 벡터는 요만큼인데 요 점 P가 여기 있으면은 뭐 2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점 P가 여기 있으면 3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지? 아직 몇 배인지를 몰라. 그래서 적당히 실수배를 문자로 T배라고 잡읍시다. 같다, 그지? 서로 평행이다. 두 벡터는 서로 실수배 관계다. 자, 이제 이 벡터를 성분으로 바꿔서 자, 벡터 AP라는 거는 성분으로 쓰면 위치 벡터로 쓰면은 P 빼기 A죠. P 빼기 A, P 빼기 A, X 빼기 그러니까 플러스 2, Y 빼기 2. 자, 요 놈이 벡터 AP를 성분으로 쓴 거고 방향 벡터 U를 T배, 요걸 T배 한 거니까 T, 2T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요 좌표가 얘랑 같은 거고 요 좌표가 얘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는 t라는 관계식이 있을 거고 y 마이너스 2는 2t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이때 내가 결국 최종적으로 쓰고 싶은 거는 이 x 좌표, y 좌표, x랑 y 얘네들의 관계식을 쓸 건데 x랑 t 관계가 있고 y랑 t 관계가 있어. 이거 어디서 본 적 없냐? 미적분 2 할 때, 그죠? x와 y가 매개 변수 t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때 매개 변수 t를 지워버리고 x랑 y의 관계를 직접 맺어줄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뭐야? t가 얘고요, 여기 t가 있네, 그지? 그럼 요걸 양변에 2를 나눠버리면 2분의 y 빼기 2는 t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2는 그대로 t인 거니까 얘도 t고 얘도 t란 말이야. 그럼 둘이 같다 해버리면 x 플러스 2는 2분의 y 빼기 2라는 x랑 y의 관계식을 직접 맺어줬죠. 그러면 이놈을 적당히 뭐 양변에 2를 곱하고 y는 정리하면은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직선의 기울기를 갖는 요거와 평행한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벡터라는 거는 이 직선과 평행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다. 이게 방향 벡터. 그 방향 벡터의 성분과 점 좌표 이용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xy 관계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이거를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면은 A 점의 좌표가 x1, y1,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 벡터를 적당히 설정을 한다. 이걸 보통 U 벡터. 이 방향 벡터의 성분을 U1, U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 x와 y의 관계식을 세우는 방법, 자, 똑같이 갈 거예요. 요 벡터 AP 벡터는 성분으로 쓰면은 P 빼기 A x-x1, y-y1이 벡터 AP를 성분으로 쓴 거고 요 놈이 요 방향 벡터와 평행이니까 실수배 관계 요거랑 이게 평행이니까 그럼 이거의 실수배를 적당히 t배라고 둬서 tt를 곱하면은 tu1, tu2가 되어가지고 요 놈과 요 놈이 같다. 요 놈과 요 놈이 같다. 이때 TT, 요 놈과 요 놈과 같다라는 놈을 정리할 때 양변에 U1을 나눠버리면 T고요. 요거를 U2로 나눠버리면 T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요 놈 X 빼기 X1을
u1 방향 벡터의 x 성분으로 나눈 값과 y 빼기 y1을 방향 벡터의 y 성분으로 나눈 값이 tt로 같다 해서 x 값과 y 값의 관계식을 세운 거죠. 그럼 결국 이 자체가 요 직선을 나타내는 얘를 방향 벡터라고 하는 직선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모양을 봅시다. 이 분모가 방향 벡터의 성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x-x1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지? 직선 방정식 할 때도 x 빼기 x1, y 빼기 y1, 그지? 이렇게 그 둘이 서로 같다. 자, 이제 요게 직선 방정식을 방향 벡터로 구하는 공식인 거고, 마무리를 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양변에 뭘 적당히 곱해가지고 뭐 y는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한쪽으로 다 넘긴 거 있죠. 뭐 2x 빼기 y 뭐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고, 답 정리하는 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봅시다. 중요한 거는 뭐 꼼꼼히 따질 거는 이게 지금 분수예요, 그죠? 분수인데 보면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잖아? 얘는 지금 u1과 u2가 얘네들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식세운 거거든. u1, u2가 둘 다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관계식을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u1이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즉 이 방향 벡터에서 x 성분이 0이면 그죠? u1이 0이면은 x 성분이 0이다. 그럼 방향 벡터가 x 성분이 0이고 y 성분 남아있으면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고 요 벡터와 평행인 직선은 이거란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y축과 평행한 직선, 다른 말로 x축과 수직인 직선인 거니까 결국은 이때는 요 관계식을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x1, y1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니까 저희가 x는 x1 이런 식이 되겠지, 그지? 반대로 u2가 0이면 요 성분이 0이면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저희 말하는 y는 y1이 되겠죠,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 이렇게 특별한 직선이 생길 수 있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요 방정식이랑 연결시켜서 볼 때 잘 보세요. 나중에 뒤에 평면 방정식 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갑니다. 원래는 이 관계식인데 여기서 분모 u1이 0이야, 그지? u1이 0이면은 관계식은 이렇게 돼요. 그죠? 분명히 직선 방정식은 요 놈인데 여기서 u1이 0이야. u1이 0. 그럼 봐봐요. 원래 이 관계식에서 요 u1이 0이야. 그잖아? 그러면 x 빼기 x1은 u1이 0이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정리하면은 x는 x1.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y에 대한 식이 없잖아, 지금. 그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방정식은 x값은 다 마이너스 1로 일정한데 y값들은 모든 실수인 거니까 y값을 따로 안 쓴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u1이 0이 되는 순간 이게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관계식에서 u1이 0일 때 얘가 0 되는 거니까 요 관계식 x는 x1랑 같다라는 이 등식밖에 안 나오는 거고 여기서 관계식은 y값이 하나로 결정이 안 됩니다. 그치? 요거 쓰면은 y 빼기 y1은 t u2인데 요 t 값이 임의의 실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y 값이 무수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따로 y 값을 정해줄 필요는 없다. 자, 즉 분모가 0인 놈이 나오면은 그 분모가 0일 때 결국 최종적인 관계식은 이 분자 있죠? 요 놈을 는 0이라고 쓴 결과가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관계식은 필요 없다. 자, 조금 벡터 가지고 직선 방정식을 쓰는 거에 방향 벡터를 이용을 해서 직선 방정식 지나는 점 가지고 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뭐 공간좌표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어디 갔니? 218페이지 문제 한번 가봅시다. 1번 4분의 x 빼기 2는 3분의 1 빼기 y 요거에 평행하고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세워보래.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벡터라는 걸 안 해도 그죠? 요거랑 평행인 거니까 요거랑 뭐야? 여기서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지? 기울기 구해가지고 뭐 이거 지나는 직선 세우면 돼.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것처럼. 근데 벡터를 이용하자. 자, 이 직선 방정식 형태를 보니까 딱 이 모양으로 돼 있잖아 지금, 그지? 자, 근데 하나 주의할 게 4분의 x 빼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y 부호가 음수인 거 보이죠? y 부호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향 벡터가 성분이 어떻게 되냐? 방향 벡터가 분모 4,3이 아니고 y부호가 음수니까 4, 마이너스 3을 방향 벡터로 한다.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를 방향 벡터라고 하고 요 점을 지나는 거를 그냥 요 공식에 맞춰서 일단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방향 벡터 4분의 는 마이너스 3분의 그다음에 분자는 x 빼기 x1, y 빼기 y1 x 빼기 x1, y 빼기 y1 방식 끝난 거야. 이걸 정리만 하면 되지 뭐. 양변은 뭐 12를 곱해가지고 그지?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는 정리. 자, 그 다음 뭐 2번도 마찬가지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이다. 이번엔 두 점이 나와 있다. 마이너스 2,5, 1,4. 그럼 우리가 보통 이 두 점 가지고 중학교 때는 열심히 기울기 구한단 말이야, 그지? 그 기울기를 구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결국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또 새로운 점 2,0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결국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직선과 평행인데 2,0을 지난대. 그럼 여기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 벡터가 내가 구하고 싶은 새로운 직선의 방향 벡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벡터 AB를 방향 벡터로 구해주면 됩니다. 벡터 AB라는 거는 뭐 B 빼기 A를 하든 아니면 벡터 BA를 하면은 A 빼기 B를 하든. 그래서 B 빼기 A를 하면은 3, 마이너스 1. 요 놈이 내가 구하는 새로운 직선의 방향 벡터다.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뭐 공식 때리면 되죠. 3분의 x 마이너스 x1는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y1 정리만 하면 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수제 이번에 이제 공간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네, y 방향 벡터에서 y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가면 돼요.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만 합시다. 자, 요 놈을 지나고 요렇게 x랑 y랑 z의 관계가 한꺼번에 쫙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게 이제 공간에서 직선 방정식을 나타내는 관계식인데 그럼 여기서도 이 직선 방정식과 평행하다 그랬기 때문에 각각의 분모들을 한번 보면은 1, 3이 아니고 y보 잘 주의하시고요. 마이너스 3, 2 그래서 방향 벡터가 성분이 1, 마이너스 3, 2를 얘기하는 방향 벡터다. 그럼 직선이다. 요 놈과 평행인 거니까 똑같이 얘를 방향 벡터로 하는데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자, 똑같이 가면 돼요. 방향 벡터 1, 마이너스 3, 2분의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g 마이너스 g1. 그럼 요 관계식 쓰면 요게 답이에요. 이게 직선을 구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놈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구하죠. 자, 우리 공간좌표 할 때 했네.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
xy 평면에 있는 점들은 다 무슨 좌표가 0이다? g 좌표가 0인 점들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직선 방정식 점들 중에서 g의 좌표가 0인 걸 구하는 거니까 그럼 g 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g 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이 우변이 제일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y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값은 얼마 나오냐? 3이 나오니까 3이 나오고 y 값은 2가 나오니까 그리고 z 값은 0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좌표는 3, 2, 0이 교점 좌표가 됩니다. 공간 좌표도 뭐 특별히 직선이 다른 건 없다.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도 뭐 앞에 했던 2번이랑 똑같아요. 자, 이번 앞에 했던 것처럼 뭐 공간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런 평면과의 교점, 그럼 두 점을 지나는 또 직선 방정식 구하려면은 벡터 AB라는 놈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다. 방향 벡터의 직선 AB의 일부분이 결국 원래 직선과 평행한 벡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B 빼기 A잖아요. 그죠? 2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빼면 10이 되고 요게 방향 벡터다. 그럼 방향 벡터 나와 있고 점 지나는 거는 A도 지나고 B도 지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그치? 뭐 2분의 6분의 10분의 뭐 A 점을 사용하면은 A 빼기 2, Y 빼기 3, G 플러스 7 XY GX 평면은 Y 값이 0인 거니까 그치?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뭐 비슷한 문제였고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면은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구하래요. 공간에서 자 하나는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x 빼기 5 3분의 y 빼기 2 마이너스 4분의 자 공간에서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통 그냥 평면에서 두 직선의 교점은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근데 이놈은 문자가 x, y, z가 3개고 이 근데 관계식 자체가 x, y, z를 한꺼번에 맺는 관계식이 아니고 x, y 관계식, y, g 관계식, x, g 관계식 이런 소위 말하는 관계식이 하나, 둘, 3개 있는 거를 한꺼번에 적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직접 연립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요 전체 값이랑 이 전체 값이랑 요 전체 값은 다 같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마치 이게 어떤 우리 옛날에 그 공통수학 2 과정할 때 여러 개의 분수들이 서로 같다 할 때 이 전체 값이 다 똑같은데 그 값을 모르니까 적당히 문자로 책에서 뭐라고 했냐? 문자로 갖기 뭐 문자를 두는 거죠. 어떻게 t라고 그러지. 다 같은 값인데 뭔가 모르니까 t라고 두는 거고 밑에 있는 놈도 이 식이 다 똑같다라는 관계식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적당한 문자로 두면 되는 거죠. 근데 요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 그지? 그래서 다른 문자로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얘랑 얘랑 같다 해서 거꾸로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이 직선 방정식 관계식 구할 때 이 매개변수 t로 그죠? 다시 돌아갑니다. 요 놈이 는 t에서 3 곱하고 2 넘겨주면은 x는 3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요 놈이랑 t랑 같다 해서 y는 정리하면은 2 마이너스 2t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맞나? 2 마이너스 t 그러면은 그 다음 요거 같다 하면은 g는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밑에 것도 같다 x 하면은 x는 s 더하기 5가 될 거고 y는 뭐냐 3 곱하고 2 넘겨주면은 3s 더하기 5가 될 거고 g는 마이너스 4 s 빼기 1이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요 t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요 직선 위에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을 건데 그 x좌표, y좌표, z좌표를 한 문자 t를 사용해서 좌표를 설정한 거란 얘기예요. 밑에 거는 x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요 직선 위에 좌표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찾는 거는 교점이니까요.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x좌표, y좌표, z좌표가 다 같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같다 해서 연립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뭐 t 값과 s 값이 나오면은 x좌표, y좌표, z좌표 다 정해지겠죠, 그죠? 결국은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제 교점 좌표를 구할 때 는 t, 는 s 이렇게 해서 좌표들을 다 한 문자로 나타내요. 자, 밑에 풀어봅시다. 자, 221페이지는 두 직선이 이루는 또 각의 크기. 자, 새로운 거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배웠죠?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각이 생깁니다.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별거 없어요. 직선 가지고 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 직선에 평행한 방향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다른 이 직선에 평행한 방향 벡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의 각의 크기는 각각의 방향 벡터의 크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방향 벡터들만 따로 떼내가지고 각 직선의 방향 벡터들만 따로 떼내가지고 걔네 둘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크기분의 내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벡터들 가지고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5번 바로 갑니다. 5번에 2번 갈게요. 이건 뭐 공간에서. 자,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45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이 45도란 얘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T란 얘기죠. 밑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의 코사인은 직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 1, 1, A 요 놈과 요 직선의 방향 벡터 1, 부호 주의하시고 마이너스 2, 2 두 방향 벡터의 코사인 세타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아까 했잖아요. 크기분의 내적. 그치? 그럼 크기라는 거는 요 길이의 제곱. 요거 원점에서 거리 1, A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2 제곱을 하면은 얼마냐? 9가 되나? 루트 9. 크기분의 내적 곱하고 그러면은 A부터 갑시다. 이렇게 곱하면 2A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크기분의 내적. 요 놈이 두 직선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45도니까 2분의 루트. 물론 뭐 루트가 생기고 조금 계산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정리하면은 2차 방정식이야. 그지?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풀어봅시다. 두 직선의 각은 결국 방향 벡터로 구해주면 돼. 자, 6번도 뭐 세 직선의 관계인데, 자 여기서 이제 평면에 있는 직선이네.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아니 뭐 수직 조건 나오면 이제 공통수학 1문제. 굳이 뭐 벡터를 안 쓰더라도 풀 수 있어. 자, 근데 벡터를 쓰면은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L과 M이 평행이래요. L과 M이 평행. 그럼 방향 벡터끼리도 평행이다. 그럼 L의 방향 벡터 1 부주의하시고 M의 방향 벡터 부주의하시고
L 방향 벡터, M 방향 벡터. 그럼 방향 벡터끼리 평행 관계니까 한 놈이 다른 놈의 실수배, 그죠? 실수배.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실수배 관계. 그래서 A 것은 4가 됩니까? 그 다음에 L과 N이 수직이다. 요놈과 이놈이 수직이다. 그러면은 L 방향 벡터는 나와 있는 거고 N 방향 벡터 마이너스 1, 그럼 방향 벡터끼리도 수직이다. 방향 벡터끼리 수직이다. 수직 나오면은 내적을 쓰면 좋다. 수직이 나오면은 내적은 0이다. 수직이 나오면은 내적은 0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는 0 하면은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의 평행이랑 수직 관계도 방향 벡터고. 자,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 배운 내용들을 총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공간입니다. 공간 좌표, 공간에서 직선 방정식이 있다. 물어보는 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공간에서 직선이 있고 공간에 어떤 한 점이 있어. 그 공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평면에서는 이거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평면에서는 공식을 때려버리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공간에서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없다. 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겠지, 그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좀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책에서 뭐 도구했냐? 수선의 발. 점 A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직접 구할 거야. 좌표를 직접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자, 이제 요게 좀 만만치 않은데 요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발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평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A점 지나고 수직인 놈 직선 방정식 세워가지고 요 놈과 이 놈의 교점을 연립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지? 그죠? 자, 근데 공간에서는 일단 아까 어떻게 했는데 이 H라는 수선의 발이라는 놈은 어쨌든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죠? 이 직선 위의 점인데 좌표를 모르잖아. 아까 했잖아. 공간에서 이 직선 위의 점 좌표를 한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 요거를 는 t라고 뒀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요 점의 x 좌표, y 좌표, g 좌표를 전부 다 한 문자 t로 다 쓸 수 있는 거지. 자, 얘들이 같다 정리하면은 x 좌표가 3t 플러스 1이 될 거고, y 좌표는 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z 좌표는 1 빼기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문자 t로 모든 좌표를 설정을 하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t 값만 구해지면은 이 좌표가 완벽하게 나올 텐데, 자, 그럼 t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야. 일단 여기 보면은 이게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어. 수직, 그지? 자, 수직 조건은 어떻게 이용한다? 벡터로 이용할 때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다. 그럼 여기서 수직을 이루는 벡터가 요 놈과 요 직선이 수직인데, 우선은 요 AH 벡터는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 벡터 AH, H에 뭐 상관없습니다. AH 벡터와 수직인 게 요 직선이 수직인데, 이 직선에서는 벡터를 누굴 써먹으면 된다? 방향 벡터를 쓰면 되지, 그지? 이 직선의 방향 벡터. 그럼 방향 벡터가 누구냐? 방향 벡터가 뭐야? 3, 1, 마이너스 1이 직선의 방향 벡터고, 그 방향 벡터와 이 수선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자, AH 벡터는 H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줘버리면은 3t,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2가 됐냐?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t 플러스 1, 여기서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가 됩니까? 요 놈이랑 수직이다. 내적을 하는 거죠. 내적을 쫙 해서 는요 하면 t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t 값 나오면은 h 점 좌표도 정해질 거고 요 점 좌표가 정해지면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제 길이가 구해지는 거죠. 자, 좀 단계를 많이 밟아야 됩니다. 일단 제일 핵심은 직선 위의 점을 이렇게 t로 잡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이고 그 다음은 수직이다 내적은 0이다. 자, 일단 한번 마무리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직선 방정식인데 좀 전까지는 우리가 방향 벡터 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 이용해서 직선 방정식을 쓴 거고 이번에는 법선이라는 것은 수직인 걸 얘기하는 생각합니다. 수직인 직선. 법선 이게 옛날 용어입니다. 수직인 직선. 자,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요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 요 놈과 뭐 적당히 뭐 아무래도 수직인 벡터가 주어집니다. 수직인 벡터. 그럼 또 수직 한번 배웠잖아요, 그죠? 저도 투할 때 수직이면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수직인 벡터가 법선 벡터고 이걸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수직인 벡터를 이용해서 이 직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 또 수직 나왔잖아. 수직 나오면은 좀 전에 했잖아. 요 벡터와 이 직선의 벡터가 서로 뭐하다? 내적이 0이다.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그럼 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점 A를 지난다. 요 점 좌표를 뭐 x1, y1이라고 하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결국 직선 위에 있는 점의 관계식 적당히 점 P를 잡아가지고 x, y라고 하면은 요 두 점을 벡터로 띄었을 때 요 벡터 AP랑 주어진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가 내적이 0인 거니까. 자, 그럼 벡터 AP는 뭐야? P 빼기 A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이게 벡터 AP인 거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의 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A, B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A, B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내적이 0이다. 정리합시다.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은 곱해주면은 A, x-x1, B, y-y1 더해서는 그러면은 x와 y의 관계식이 완성된 거네. 이게 답인 거지 뭐. 결론은 x 빼기 x1, y-y1 계속 나오죠, 그지? 거기다가 법선 벡터의 성분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는요. 그래서 수직인 직선 같은 경우는 또 요 공식을 써서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특강 문제 뭐 한 3문제 딸려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간에서 직선 방정식을 세울 때, 자, 어떤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뭐야? 방향 벡터 u1 x-x1는 u2 y-y1 그다음에 이게 공간에서 직선 방정식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분모 u1, u2 스티가 전부 다 0이 아닐 때 이런 거고요. 얘처럼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하나가 0인 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 직선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죠? u3가 0이면은 이 분모가 0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관계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 원리부터 설명을 하면은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 위의 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위의 점을 x, y, g로 잡았다. 근데 이 점을 지난대. 그러면 뭐 2, 3,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방향 벡터가 이놈이야. 그럼 얘랑 평행한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0이야. 결론은 요 벡터와 방향 벡터가 평행이다. 실수배 관계다. t배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x 빼기 2
요거는 y 빼기 3 g 더하기 1이죠. 이거를 뺀 벡터가 요거인 거고 요 놈이 이거의 실수배다. 그럼 요 놈을 적당히 t배해서 요거 t배한 게 t, 요거 t배하면은 마이너스 2t, 요거 t배하면은 는 0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여기 t가 없어요. 얘네들은 tt가 있어, 그지? 그럼 얘는 tt가 있으니까 x랑 y는 매개변수 t에 의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해요. 근데 요 놈은 t가 없으니까 여기서 z는 x랑 y랑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안 돼. 이랬지? 자 그러면 결론은 요 공식에서 한 성분이 0인 성분이 있으면은 쓰는 방법은 자 요 성분이 요 놈이란 말이야. 분모가 0이니까는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얘네들은 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등식은 쓰면 됩니다. 그냥 방향 벡터 1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성립하는 등식 두 개는 쓴 다음에 결국은 얘가 등식이 성립 안 해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아까 되겠지? 이 분자가 는 0이라고 등식을 따로 쓰면 됩니다. 그게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냐? Z1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Z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로 등식을 쓰면 됩니다. 이거 많이 넘긴 거죠. 등식을 두 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두 개가 0은 뭐냐? 둘 다 0이에요. 그럼 요 분모가 0이고 요 분모가 0이니까 얘네들도 등식이 성립 안 할 거고 얘네들도 성립 안 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이때는 분모가 0 되는 놈은 그냥 이 분자가 는 0이다. 즉 y 빼기 y는 0이니까 y는 y1 y는 y1이니까 3 이것도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다. 그러면 z는 z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 놈은 따로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 자, 왜 그러냐? 요 성분이 0이면은 지금 요 성분이 0이니까 얘가 0이고 y 성분이 0이면은 얘도 지금 0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t가 있는 놈이 얘밖에 없어요. y 값은 y는 3, z 값은 마이너스 1로 등식이 성립하는데 요거 혼자 x 값이 t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지? 쉽게 얘기하면은 x 값은 모든 실수. 그렇기 때문에 따로 써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인 성분이 있을 때 하나가 0이면은 이렇게 등식을 쓰는 거고요. 두 개가 0이면은 이렇게 직선 방정식을 써주면 됩니다. 좀 특이하지, 그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